QQQ가 3일 연속 오르고 QLD가 하루에 3%, TQQQ가 하루에 5% 이상 튀는 날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가장 먼저 위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늦게 들어온 사람의 조급함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좌에 현금이 1000만 원 있는데 QQQ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QLD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TQQQ가 하루 만에 수익률을 크게 보여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200만 원만 넣을까? 300만 원만 넣을까? 아니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QQQ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QLD가 위험하다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TQQQ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왜 사는지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 위에 있고 거래량도 붙고 5일선이 21선 위에서 살아있고 전고점 돌파 후 2일 이상 버틴다면 추세는 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무 기준 없이 TQQQ를 몰아서 사면 그건 추세 매매가 아니라 감정 매매입니다. 반대로 QQQ가 21선에서 1차 지지를 받고 51선까지 거리가 5% 안쪽이고 내가 손실을 3%에서 자를 수 있다면 그건 계획입니다. 같은 매수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1000원 계좌라면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는 사람과 300만 원만 먼저 넣고 5% 하락 때 300만 원, 10% 하락 때 400만 원을 남겨두는 사람은 같은 종목을 사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종목을 마친 사람에게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크기로 들어간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QQQ가 2% 빠질 때 QLD는 대략 4% 흔들릴 수 있고 TQQQ는 대략 6% 이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하루 만에 60만 원 빠지고 3000만 원이 하루 만에 180만 원 흔들리고 1억이 하루 만에 600만 원 움직이면 사람 마음은 숫자처럼 차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QQQ를 보기 전에 내 계좌가 하루에 얼마까지 흔들려도 잠을 잘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 1000만 원에서 하루 손실 30만 원도 힘든 사람은 TQQQ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계좌 3000만 원에서 하루 손실 100만 원에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QLD도 과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계좌 1억에서 500만 원 하락에 바로 손절하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센 종목이 아니라 더 작은 비중입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다릅니다. 부자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생존율을 봅니다. 10% 더 벌 수 있느냐보다 20% 하락이 와도 계좌가 살아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1년 뒤 얼마 벌까보다 3개월 안에 내 감정이 무너질 구조인지 먼저 봅니다. 가난한 투자자는 빨리 벌고 싶어서 비중을 키웁니다. 성장하는 투자자는 오래 버티려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자는 시장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강한 장에서도 기다리기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0만 원이 있다면 QQQ가 21선 위에서 버티는 구간에서는 300만 원만 먼저 들어갑니다. QQQ가 5% 눌리면 300만 원을 추가합니다. QQQ가 10% 조정받고 51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줄며 버티면 남은 400만 원을 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반대로 QQQ가 이미 10% 이상 단기 상승했고 QLD도 2주 안에 15% 이상 올라왔고 TQQQ가 단기간 25% 이상 튀었다면 그때는 기회보다 리스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내가 싸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먼저 산 사람이 내 조급함에 물량을 넘기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내가 왜 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는 하락입니다. 내가 21선 지지 보고 샀다면 21선 이탈이 기준입니다. 내가 51선 반등 보고 샀다면 51선 이탈이 기준입니다. 내가 전고점 돌파 보고 샀다면 돌파 실패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다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손실이 3%일 때도 불안하고 10%일 때도 못 팔고 20%일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 투자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QLD, TQQQ 투자자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만 2배, 3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후회도 2배, 3배로 만들고 조급함도 2배, 3배로 만들고 가족 앞에서 예민해지는 마음도 2배, 3배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보다 먼저 질문을 봅니다. 이 돈이 6개월 동안 묶여도 괜찮습니까? 10% 빠져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까? 20% 빠져도 생활비에 영향이 없습니까? 30% 빠져도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지금 필요한 건 매수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좋다. 금리가 내려간다. 반도체가 살아난다. 빅테크가 강하다. 유동성이 들어온다.
전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몇 년을 고생합니다. 좋은 ETF도 조급하게 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QQQ도 고점에서 무리하면 지루한 시간이 옵니다. QLD도 타이밍이 틀리면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TQQQ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늦었다가 아니라 나는 내 구간을 기다립니다. 지금 안 사면 끝이다가 아니라 내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남들은 벌었는데 나는 뭐 했지가 아니라 나는 무너지지 않는 계좌를 만듭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매수 가격이 바뀝니다. 매수 가격이 바뀌면 계좌의 운명이 바뀝니다. 매일 빨리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고점에서 손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추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원칙을 깨고 들어갑니다. 반대로 나는 1년에 한두 번 큰 기회를 잡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나는 10번 중 7번을 참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나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AI와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습니다. 1초 만에 사고팔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사람들의 손절 라인을 정확히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무섭고 남이 벌면 배 아프고 내가 못 벌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빠른 매매가 아닙니다. 더 큰 레버리지도 아닙니다. 더 많은 예측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숫자로 정한 기준, 감당 가능한 비중, 흔들려도 반복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첫째, QQQ가 21선 위에서 버티는지 봅니다. 둘째, 51선과의 거리가 너무 벌어졌는지 봅니다. 셋째, 최근 2주 상승률이 과열인지 봅니다. 넷째, 내 계좌가 하루에 얼마 흔들려도 괜찮은지 봅니다. 다섯째, 매수 전에 손절 기준과 추가 매수 기준을 숫자로 적습니다. 이 5개가 없으면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QQQ가 강하다고 내 인생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QLD가 오른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TQQQ가 폭등한다고 내 그릇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내 기준입니다. 계좌 1000만원일 때 원칙 없는 사람은 1억이 되어도 흔들립니다. 계좌 1억일 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10억이 되어도 불안합니다. 돈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들어간 매수는 결국 나를 시험합니다. 납득으로 들어간 매수는 결국 나를 성장시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QQQ는 또 강해질 것이고 QLD는 또 설레게 만들 것이고 TQQQ는 또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의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내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남의 계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말보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가져가고 준비된 사람에게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